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딜런 박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이상 제 인생의 대부분을 노년의학과 만성질환 관리에 바쳐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생명이 죽음과 버리는 전쟁의 최전선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기억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붙잡고 터뜨리는 아내들의 애끓는 오열. 하지만 오늘 아침에 막 커피를 마셨잖아요. 평소처럼 이야기했는데 왜 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건가요? 라며 울먹이는 자녀들의 혼란스럽고 메마른 목소리. 그리고 그 수많은 안타까운 환자들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일관적이어서 소름이 돋을 정도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바로 그 첫 1시간 동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내자, 헬스 튜터입니다. 바로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세 사람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뇌졸중이 그들을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전체 뇌졸중의 무려 70%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 단 4시간의 창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왜 이 특정 시간일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침을 시작해온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서울에 사는 60세 남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알람이 울립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이불을 박차고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진한 블랙커피를 한 입에 털어 넣습니다. 아침 식사는 완전히 거른 채 서둘러 출근길에 나섭니다. 이 장면이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버지일 수도 있죠. 매일 아침 보는 바로 그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습관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뇌 속 생명줄을 무자비하게 끊어내고 있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칼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한쪽이 마비됩니다. 입은 한쪽으로 축 처집니다. 눈은 허공을 향해 초점을 잃습니다. 말을 하고 싶지만 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안아주고 싶지만 팔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 속에서 똑같은 침묵의 절규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오늘 아침만이라도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하지만 뇌세포는 용서를 베풀지 않습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결코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이들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나는 괜찮아. 병원에 갈 필요 없어. 약도 필요 없어. 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무런 경고도 없이 몸이 무너져 내립니다. 공포에 질린 가족들이 구급차를 부르지만 이미 골든타임이라는 기회의 창은 세차게 닫혀버린 뒤입니다. 의사 선생님, 왜 아무 징후도 없었나요? 그들은 비통함과 혼란이 뒤섞인 얼굴로 제게 묻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징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말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느꼈던 어지럼증은 단순한 피로 탓으로 돌렸습니다. 두통은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으로 주무르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던 뒷목의 뻣뻣함, 이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한 몸이 보낸 필사적인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무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혈당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말에 아주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실제 큰 뇌졸중이 발생하기까지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단지 아침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성인 40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은 뇌졸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통계는 이것입니다. 뇌졸중을 겪은 사람 10명 중 4명은 재발을 경험하며 두 번째 뇌졸중은 거의 대부분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난 28년간 저는 미국, 일본, 유럽의 의학 연구 데이터를 토대로 7단계의 아침 습관을 개발했습니다. 제 환자들 중 이 7가지를 모두 실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뇌졸중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3년, 5년, 심지어 10년에 걸친 추적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7번째 습관. 대부분의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3가지 강력한 아침 식단의 비밀은 여러분의 혈압, 혈당, 혈전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맛있고 간단하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공유하십시오. 아래 댓글에는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증상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우 씨,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72세의 남성이었습니다. 아내는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으로 스며드는 첫 햇살에 눈을 뜨면 그는 자신이 무해하다고, 아니 오히려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TV를 켰습니다. KBS 뉴스 앵커의 단정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정치와 경제 소식으로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약 4서분간 뉴스를 듣다가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재촉당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서둘러 욕실로 가 세수하고 양치질을 하고 냉장고에서 통밀빵 한 조각을 꺼내 한 입 베어 물며 외투를 걸쳤습니다. 제대로 된 아침 식사는 없었습니다. 물 한 잔조차 없은 머리 없었으면 그 아침은 마치 매일이 그를 쫓는 경주인 듯 늘 분주하고 서둘렀습니다. 박성호 씨는 15년간 고혈압을, 8년간 제2형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약장에는 하얀색, 파란색 약통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의식처럼 종교적으로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아침에 3알, 저녁에 2알. 절대 잊는 법이 없었죠. 그는 약만 먹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치의가 박 선생님, 꼭 아침 식사를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가벼운 운동도 하셔야 해요. 라고 조언했을 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운동은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고요. 그는 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마법의 총알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체는 기계가 아닙니다. 약만으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10월의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일어나 TV를 켜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몸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오른팔에서 힘이 쭉 빠지며 축 늘어졌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머리가 격렬하게 돌고 세상이 기울어지며 회전했습니다. 그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입가가 젖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혀가 두껍고 쓸모없게 느껴졌고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바로 옆집에 사는 김 여사님이 그 시간에 장을 보러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관리실을 불러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는 단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빠른 대처 덕분에 그는 의사들이 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창인 골든타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박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의식은 있었지만 눈에는 순수한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뇌 MRI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로 생긴 뇌경색 부위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미 지나간 더 작은 뇌졸중의 유령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번의 미세 뇌졸중을 겪었던 것입니다. 잠을 설쳐서 생긴 어지럼증이라고 치부했던 순간들, 나이 탓이라 여겼던 손발 저림 증상들, 그 모든 것이 경고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의 병상 옆에 앉아 손을 잡고 그의 아침 습관에 대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수록 제 머릿속에는 그 재앙의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행동은 그의 혈압을 하늘로 치솟게 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아 그의 피는 걸쭉하고 진득해졌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들으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박수를 높였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혈당을 극심하게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습관 하나하나가 매일 쌓여 그의 뇌혈관을 시한폭탄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박 선생님, 저는 진지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침 습관을 바꾸지 않으시면 다음번엔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겁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그가 매일 아침 실천해야 할 7가지 단계를 자세히 적어드렸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72인데 지금 와서 바꾼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방식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뇌 손상 사진과 함께 아침 혈압 급상승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연구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배얼떡 일어나는 것은 제가 말했습니다. 엔진이 예열되기도 전에 차의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오일 없이 엔진을 돌리려는 것과 같고요. 박 선생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의 눈 속 공포가 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3개월 후 박 선생님이 추적 검사를 위해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걸음은 단단하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눈빛에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다 했어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단 15분을 투자하여 그 7단계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기, 따뜻한 물 마시기, 5분 명상, 혈압 측정,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대로 된 아침 식사. 제가 추천했던 토마토 달걀 볶음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의 수치를 확인했을 때 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혈압은 155에서 안정적인 130, 80으로 내려갔습니다. 혈당 또한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몸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예전엔 늘 불안하고 예민했는데 이제는 평온합니다. 보이시나요?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넛기세의 박성우 씨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를 새로 쓰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결심과 꾸준함뿐입니다. 이제부터 박 선생님과 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실천해온 생명을 지키는 아침 습관 7단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천천히 일어나기. 제가 아주 간단하지만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바로 벌떡 일어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을 스스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일본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의 과학자들은 20년 동안 아침 혈압 급상승, Morning Blood Pressure Surge이라는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잠에서 깬 직후 혈압이 급격하게 치솟는 순간입니다. 엔진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자동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덜컥거리며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도 똑같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계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혈압은 낮고 심장은 분당 52.60회로 천천히 뛰며 근육은 이완되고 혈관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 절약 모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몸 안에서는 작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싸움 또는 도피를 담당하는 교감신경계가 스위치처럼 켜집니다. 혈관은 고무줄처럼 수축하고 심장은 2배로 빠르게 뛰기 시작하며 혈압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도 혈압이 몇 초 만에 20, 30ml까지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있다면 그 수치는 50, 60, 심지어 70ml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유럽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는 1000명 이상의 일본인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 혈압이 155mmHg 이상인 사람은 135mmHg 이하인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6배나 높았습니다. 6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생과 사의 경계선입니다.
저는 부산에 살던 67세 여성 최미영 씨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평생 건강을 자랑하던 아주 규칙적인 분이었습니다. 인지 40년 동안 매일 아침 정확히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침대에서 뛰쳐나와 보라색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해운대 해변을 3km씩 달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든 겨울이든 하루도 빠지지 않았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장수 비결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하 5도까지 떨어졌던 어느 쌀쌀한 2월의 아침, 그녀는 여느 때처럼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운동화 끈을 매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순간 머릿속에서 망치로 맞는 듯한 눈이 번쩍 뜨이는 극심한 통증이 폭발했습니다. 남편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웅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편이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원인은 급격한 혈압 상승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혈압은 220/30, 거의 치명적인 수치였습니다. 응급수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6개월의 재활치료, 왼쪽 팔과 다리의 영구적인 마비, 그리고 지금도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해 걷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알았더라면 절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침 운동이 저를 건강하게 지켜준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매일 제 몸을 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부디스크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지식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로 바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알람을 끄고 그냥 누워 계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세상은 1분 늦는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그 1분에 감사할 것입니다. 깊은 복식 호흡, 누운 상태에서 배 위에 손을 얹으세요. 고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쉬며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1초간 멈춘 뒤 입으로 천천히 6초간 내쉬며 배가 꺼지는 것을 느끼세요. 이것이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도록 돕습니다. 인상저 후에 반복하세요. 뇌로 산소가 공급되며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온몸 기지개 켜기, 호흡이 끝나면 부드럽게 기지개를 켜세요. 두 팔을 머리 위로 뻗어 천장을 잡으려는 듯 늘려주세요. 다리도 곧게 펴서 발끝까지 쭉 뻗어주세요. 5초간 온몸에 힘을 주었다가 긴 한숨과 함께 완전히 이완하세요. 따뜻한 에너지가 손끝과 발끝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3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순환계를 깨우고 혈류를 서서히 활성화시킵니다. 굴러서 일어나기, 옆으로 몸을 돌리세요. 손으로 침대를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용수철처럼 침대에서 튀어오르지 마세요.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지 마세요.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가 운동하지 마세요. 특히 추운 날씨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가진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기상 직후 찬 공기 속에서 달리는 것은 재앙의 공식입니다. 차가운 공기와 급격한 혈압 상승의 조합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소분의 습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목격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 습관.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필사적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이 말라요. 여러분이 잠든 동안 조용하지만 끊임없는 탈수 과정이 일어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약 200ml의 수분이, 피부를 통해 땀으로 증발하는 수분이 약 300ml입니다. 합치면 여러분은 매일 밤 자신도 모르게 약 500ml, 즉 생수 한 병 분량의 수분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몸속은 고비 사막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불씨가 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여러분의 혈액,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생명의 강, 이꿀처럼 걸쭉해지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혈액점도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가느다란 빨대로 아주 진한 밀크쉐이크를 빨아들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힘들고 느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걸쭉해진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의 가느다란 모세혈관 속을 매끄럽게 흐르지 못합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심장은 2배로 더 일해야 합니다. 더 세게, 더 빠르게 펌프질하며 그 진득한 피를 온몸으로 밀어내려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혈압 상승입니다. 이미 나이, 고혈압, 콜레스테롤로 약해진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압력은 연약한 혈관을 터뜨릴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바로 혈전, 즉 피떡의 위험입니다. 피가 걸쭉해지면 혈구들이 서로 들러붙어 찰떡처럼 덩어리를 형성하기 쉽습니다. 이 혈전들은 혈관 속을 떠다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가 뇌로 흘러들어가 가느다란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 순간 재앙이 시작됩니다. 바로 뇌졸중입니다. 인천에 사시던 70세 여성 정혜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커피를 가장 사랑하던 품이 있고 세련된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선물한 이탈리아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진한 커피 향이 작은 부엌에 퍼지면 그녀는 창가에 앉아 깊고 쓴 블랙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며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맹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케어피도 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4월의 아침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던 그녀는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른쪽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눈앞에 검은 커튼을 내려버린 것처럼요. 겁에 질린 그녀는 남편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습니다. 약 10분 후 시아는 서서히 돌아왔지만 공포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각종 검사 후 의사는 그녀에게 무서운 진단명을 내렸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DO, 즉 미니 뇌졸중이었습니다. 작은 혈전 하나가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았다가 운 좋게 저절로 뚫린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이것은 경고입니다. 앞으로 3개월 안에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진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20%에 이릅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 선생님을 만나 아침 습관에 대해 물었을 때 문제는 즉시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커피 속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몸의 수분을 오히려 더 빼앗아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탈수된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불길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말했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마셔야 할 것은 물입니다. 커피는 그 후입니다. 이 물을 마신 뒤 최소 30분이 지나야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정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커피는 그 후에만 마셨습니다. 시야가 어두워지는 증상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액점도 또한 안전한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따뜻한 물입니다. 온도는 여러분의 청아 비슷한 35, 40도가 이상적입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뜨겁지 않고 약간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를 수축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양은 약 200ml, 즉 일반적인 컵으로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숨에 들이켜지 않는 것입니다. 약 5분에 걸쳐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며 몸이 자연스럽게 흡수하도록 하세요. 그 5분이 바로 여러분의 몸을 가장 부드럽게 깨우는 완벽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습관. 올바르게 화장실 가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가스불이 있는 부엌도 미끄러운 계단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 화장실입니다. 매년 수백 명의 노인들이 화장실에서 쓰러지고 그중 상당수는 다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합니다. 특히 아침물을 마신 후 소변과 대변을 보는 방식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니초. 긴 밤이 지나면 여러분의 방광은 터질 듯한 풍선처럼 팽창해 있습니다. 만약 소변을 참은 채 침대를 정리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휴대폰을 본다면 복부의 압력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집니다. 몸은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 힘을 쓰게 되고 그와 동시에 혈압도 초단위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은 대변을 볼 때 찾아옵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모든 분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힘주지 마십시오. 힘을 주는 순간 혈압은 순식간에 180, 심하면 200mm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뇌혈관이 터지기에 충분한 압력입니다. 대구에 사시던 75세의 남성 김동진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만성 변비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화장실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굴이 새빨개지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질 정도로 힘을 줬습니다. 어느 9월 아침 화장실에 앉아있던 그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통증을 느꼈고 시야가 까맣게 변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진단은 뇌출혈이었습니다. 배변 시 순간적으로 혈압이 180을 넘었고 뇌혈관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 것입니다. 응급수술로 생명은 건졌지만 그의 오른쪽 팔과 다리는 영구적으로 약해졌습니다. 화장실이 그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까요? 소변을 볼 때 반드시 앉아서 보세요. 몸의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힘주지 마세요. 대변을 볼 때 인내심을 가지세요.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편안히 앉아 깊게 호흡하고 필요하다면 신문을 읽으며 긴장을 푸세요. 10분이 걸리든 15분, 20분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고혈압이나 혈관이 약한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하지 않으면 화장실이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1분 명상하기.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비밀은 한국의 산속 스님들은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현대의학이 불과 20년 전에야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사실입니다. 아침 명상은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 정상에서 3시간 동안 결과부자를 틀고 앉아 연부를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엔담촌 2분, 매일 아침에 5분이면 여러분의 건강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혈관을 서서히 죽이는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노인, 자녀 건강 문제로 걱정할 때 여러분의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 조상들이 맹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만들어진 싸움 또는 도피 반응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는 그 맹수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걱정은 끊이지 않으니까요.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오르며 혈관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동맥은 낡고 딱딱한 수도관처럼 탄력을 잃게 됩니다. 터지기 쉽고 막히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한 15년짜리 연구는 2,000명 이상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꾸준히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이 평균 8mm로 낮았습니다. 그들의 혈관은 더 유연했고 순환은 더 원활했으며 염증 수치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특히 아침 명상은 불안과 조급함 대신 평온과 고요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명상법은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 의자나 바닥에 편안히 앉으세요. 등은 꼿꼿이 펴되 뻣뻣하지 않게 어깨는 긴장을 푸세요. 부드럽게 눈을 감거나 졸음이 오면 바닥 쪽으로 시선을 떨구세요. 이제 오직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쉴 때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내쉴 때 이 숨이 나가고 있구나 알아차리세요. 억지로 깊게 쉬거나 빨리 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호흡을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은 이리저리 떠다닐 겁니다. 점심은 뭐 먹지? 그 요금은 내야 하는데 같은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시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도 30분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소분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은 시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1.2주만 지나도 여러분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혈압은 안정될 것이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뇌가 스트레스라는 조용한 적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